생생한 농업,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생생그린 리포트.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다이어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인데요. 특히 한 입에 쏙 들어오는 방울토마토는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방울토마토라고 하면 앙증맞은 크기를 생각하지만 특이한 모양에 화려한 색깔까지 자랑하는 특별한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충북 충주시 신리면. 이곳에 아주 특별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따뜻한 햇살 아래 한 농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기 뭔가 특별한 방울토마토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그게 네, 뭐예요? 우리 새쌍둥이 토마토를 지금 따고 있잖아요. 아, 새쌍둥이 방울토마토? 탐스럽게 주렁주렁 달린 방울토마토들. 그리고 방울토마토 수확에 바쁜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쌍둥이 방울토마토는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빨간 방울토마토만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그때 네, 노랑이 다 됐어요. 네! 목청 좋은 아저씨의 한마디. 그곳에는 방울토마토 별천지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빨간색만 있다? 노, 천만의 말씀. 이렇게 노란색과 검은색도 있습니다. 빨강, 노랑, 검정의 새쌍둥이 방울토마토. 일명 삼색 방울토마토라 불립니다. 올 2월부터 재배된 이 토마토들은 모두 벌들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었고요. 지금은 한창 수확 중입니다. 삼색 방울토마토는 지난 2007년과 작년까지 충주농업기술센터가 유럽에서 들여온 60여 종의 방울토마토 중 지역 적응 시험을 거쳐 개발한 품종들입니다. 네, 우리 지역에는 토마토가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FTA에 따른 수입 농산물 때문에 토마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재배 품종보다 더 좋은 여러 가지 색상을 가진 토마토 생산함으로 인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었고, 금년도에 농가에 보급해 본 결과 소득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칼라 라이코핀이 아닌 여러 가지 토마토 한 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색소인 레인보우 토마토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확한 방울토마토들은 소비자를 만날 채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수확된 토마토들은 이 까다로운 선별 과정을 거쳐야만 건강한 토마토들로 소비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선별 작업이 끝나면 각각의 토마토는 포장 단계에 들어갑니다. 최근엔 출하와 동시에 동이 나서 일하시는 분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하다고 하네요. 소비자들 반응이 어떤가요? 올해 처음 삼색 토마토 냈는데 소비자 반응이 엄청 뜨거워요. 삼색 방울토마토는 껍질이 얇고 과육도 부드러워서 기존 방울토마토와는 차이를 보이고 당도도 더 높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토마토의 색깔을 내는 붉은색 리코펜 색소 때문이고요. 리코펜 색소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같이 드시거나 익혀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토마토는 다이어트에도 좋은데요. 밥의 한 10분의 1이죠.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요. 특히나 방울토마토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더 효과가 좋습니다. 또한 요즘에 방울토마토 같이 색깔이 다양한 토마토들이 나오는데요. 이것들은 다양한 색깔을 내는 항산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더 증진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난 노랑, 난 빨강, 나는 까망, 난 세타. 네, 방금 보신 토마토들은 색상별로 영양도 다르다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잘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살림도 건강하게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파프리카를 이용한 천연 비누, 그리고 오이 화장품 등을 직접 만들어서 쓰는 친환경 살림의 여왕이 있다고 하는데요. 내조의 여왕도 궁금해하는 친환경 살림 비법 함께 보시죠. 친환경 살림의 여왕이 살고 있다는 서울의 한 가정집. 어머, 안녕하세요. 평범한 거실과 베란다. 하지만 집안 곳곳에서 친환경 살림의 손길을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요. 바로 그때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 친환경 살림의 여왕. 전 이걸로 설거지해요. 그것은 바로 찬밥? 찬밥 주방 세제는 콩유와 수산화나트륨, 찬밥, 그리고 정제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정제수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는 동안 콩유를 데운 뒤 데운 콩유에 혼합한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습니다. 핸드 블렌더를 이용해 다시 섞은 뒤 찬밥을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섞어줍니다. 혼합된 재료들을 틀에 붓고 수건으로 싼 뒤 이틀 정도 보온해주면 찬밥 주방세제 완성! 찬밥에 들어있는 녹말 성분은 기름때 제거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천연세제로 거품을 내 설거지를 하면 기름때 묻은 냄비가 짠! 하고 뽀드득 뽀드득 씻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위한 천연비누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파프리카 즙을 냅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비누 베이스를 잘라 녹입니다. 녹인 비누 베이스에 파프리카 즙과 글리세린, 그리고 라벤더 오일 5방울을 넣고 섞어줍니다. 혼합된 재료를 예쁜 틀에 넣고 굳을 때까지 냉동실에 10분 정도 넣어두면 파프리카 천연비누 만들기 끝! 비타민C가 풍부한 파프리카 비누로 씻으면 깔끔해지는 것은 물론 아토피 걱정 없이 건조한 피부를 촉촉한 피부로 만들어준답니다. 자, 깨끗이 씻고 났으니 이제 화장품을 발라야겠죠? 네, 지금부터 천연 스킨을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재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재료는 여기 보시는 오이, 그리고 정제수라고 하는 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은 글리세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오이 스킨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먼저 오이를 한 반 개 정도 깨끗이 씻으신 다음에 좀 썰어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모양대로 좀 썰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유리 용기 같은 데다가 담아주세요. 그리고 나서 글리세린은 이게 오이들이 쫙 묻혀질 만큼 쭉 뿌려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러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보시면 오이 속에 있는 수분들이 쫙 빠져나와서 수분들이 여기 꽉 차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벌써 다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오이 속에 있는 이 수분하고요, 정제수를 섞으시면 그때야 오이 스킨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정제수를 살짝 섞어주세요. 그리고 잘 저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발라주시면 돼요. 참 간단하죠? 참 쉽고 간단한데요. 아, 그럼 이거 바로 발라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바를 수 있어요. 하지만 천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냉장 보관도 해주셔야 될 뿐더러 이거 같은 경우 일주일 안에 사용하시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럼 제가 이거 직접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발라보세요. 벌써부터 이 향이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촉촉하죠? 네, 벌써 이 느낌이 네. 시원하고 아주 촉촉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살림법이 생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 모기 퇴치제인데요. 이제 여름철이면 모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때잖아요. 라벤더, 제라늄, 레몬그래스, 시트론에날들을 섞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거 하나면 여름철 모기 걱정 딱이에요. 또 밀가루에 티트리와 페퍼민트 오일 5방울을 섞어 만든 아로마 방충제는 이렇게 옷장 안에 넣어두면 방충 효과를 볼 수 있고 은은한 향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 호르몬이나 첨가된 화학 성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럴 땐 직접 만든 천연 제품을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천연 제품만 써야겠어요. 전
소중하니까요. 네, 남은 찬밥은 우리 주부들의 걱정거리였는데 주방 세제로 저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이런 살림 비법을 날라의 주부에게도 알려준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날라의 주부는 귀농 고민에 한창 빠져 있다고 합니다. 날라의 주부의 하루나기. 실업인구 400만 시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백수가 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IMF 때보다도 더 극심한 체감 불경기. 추워. 춥다고. 경제 한파에 무기력하게 오들오들 떨고만 있을 것인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일어설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들에게 귀농 어떠신가요? 답답한 도시 생활을 벗어나 맑은 공기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전원 생활. 막막하기만 한 귀농의 준비를 위해 정부와 농림식품부는 실직자나 은퇴자들이 농촌으로 내려와 새로운 영농 인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귀농, 귀촌 대책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필수 조건으로 4W가 있습니다. 길, 웨이. 농사지을 땅이 있어도 길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물, 워터. 물이 없거나 오염된 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노동력, 워커. 본인 포함 가족 노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한다. 협력자, 와이프. 내조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요즘 어떻게 지냈냐는 친구의 말에 귀농 후에 안정적인 전원 생활로 대답했습니다. 서툰 농사일에 몸은 고되어도 내가 땀 흘려 수확한 건강한 농산물이 있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닮은 소박한 삶을 즐기는 귀농 생활.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한 결실을 수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코너는 싱싱한 농식품 정보와 재미있는 농어촌 소식을 전하는 그린 365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시골로 유학 간 6명의 산촌 유학생들 기억하시죠? 학교 수업을 마치고 농가로 돌아온 유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한다고 하는데요. 경북 예천의 시골살이 농가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도시에서 시골로 유학 온 6명의 산촌 유학생. 학교가 끝나면 산촌 엄마 아빠인 신혜물 선생님과 소나무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농가로 돌아가는데 걸어서 20분. 아이들이 도착한 곳은 유학생들의 집, 시골살이 농가. 이곳에서 아이들은 6개월부터 길게는 1년까지 다양한 산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가방을 놓자마자 아이들이 달려간 곳은 꼬꼬닥이 모여있는 곳. 이곳에서는 모두 아이들의 친구다. 아, 잡지 마! 나는 콩이 안 돼. 얘가 초코예요, 초코. 한적한 마을. TV나 컴퓨터 하나 없지만 유학생들에겐 공 하나도 신나는 놀잇감이다. 아우. 너네 아웃된 거야 지금? 네, 억울해. 억울해. 여기 좀. 안 돼! 얘들아, 나 원망하지 마! 다시. 오늘은 자연 체험하는 날. 아이들 전용 자가용 타고 산으로 출발. 내가 2등! 나 무조건 2등이야.
맑은 연못과 싱그러운 숲. 오늘 아이들의 공약 대상은 아카시아. 따면 돼. 오, 오케이. 자, 잠깐만. 아니, 잎풀이 아니라 꽃을 따야지. 와, 이거 따봐. 이렇게요? 그렇지. 와, 잎풀에서 잘 만났네. 아, 한 명은 일로 와라, 얘들아. 와. 꽃 좀 자. 선생님 보여줘라.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가? 네, 이걸요? 우리 먹어봤어. 다 먹어봐. 어떡해요? 이거 있잖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냥 먹어요. 보세요. 이렇게요? 자, 무희 하나 먹어봐. 네, 이렇게요. 먹어봐, 그거 먹어봐. 그래, 먹어봐. 아, 씹어야지. 씹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거기 말고 이거 여기 부분이 꿀이 제일 많아. 그냥 씹어, 싫어. 그거 알아? 씹어봐. 꿀은 벌의 토다. 씹어봐. 어때? 맛이 어떤가 얘기해줘. 안 그래? 여기서 벌이 달콤해요. 꿀 같아요. 뱉는 거다. 우리 아카시아 껌 먹어봐. 그런 아카시아 맛이에요. 껌. 근데 아카시아 껌. 그런 맛이다. 그냥 아카시아 껌이에요. 그냥 껌. 맛 없어? 속았다. 아카시아로 바구니 가득 채웠으니 출출한 뱃속 오늘의 간식 쑥떡으로 채워본다. 내봐, 너는 문도 조용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처음부터 농가 생활을 신나게 한 건 아니라는데 바로 요요 재래식 앞간 뒷간 때문. 화장실 안 불편해? 화장실이요? 아, 예전에는요, 냄새도 좀 나고요, 삽질하는 것도 불편했는데, 지금은요, 뭐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선아, 뭐 하고 있어? 약혼 심어요. 물이 완전히 빠지고 난 다음에 이번엔 실수를 안 하지. 왜 이렇게 차가? 좀 반대 세워지도록 하는데 처음에 낯설기만 했던 텃밭 가꾸기. 하지만 이젠 아이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공간이 됐다. 물만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 제 밭이에요. 제 텃밭이요. 이거 텃밭 소정이가 전부 다 가꾼 거야? 선생님의 도움도 조금 있었는데 거의 다 제가 가꿨어요. 이거 이렇게 가꾸니까 기분이 어때? 진짜 자식 키우는 느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게 진짜 내 가족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한 느낌이 들었어요. 잡초를 뽑아서요. 밭에다 여기 아무 데다 주면 좋아요. 이게 햇빛을 가려서 잡초를 못 나게 하거든요. 이렇게 텃밭을 가꿈으로써 아이들은 아마 그 노동의 어떤 그 중요성이랄까 그런 거 아마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 예. 도예지에서는 백화점이라든가 또 내지 뭐 슈퍼에 가서 그냥 돈만 주면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먹을거리 냈던 게 여기에서는 뭔가 씨를 뿌리고 뭐 가꾸고 거두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건강한 먹거리 이런 게 아이들한테 좋은 하나의 배움이 자리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원해서 시작한 산촌 유학이지만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승원이가요.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친구랑 많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없어서 못 놀고요. 나가서 놀이터에서도 놀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원도 다니기 싫고 대굴대굴 집에서 굴러만 다녀요. 그러니까 보기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알아보니까 산촌유학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면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어요. 영서가 가족의 의미나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불객이나 식사 시간에 준비하는 거 도와주는 일 알아서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감이나 자존감 부분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서요. 저는 산촌유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의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자연을 선택한 아이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시골 유학 생활이지만 아이들은 좋은 친구,
좋은 자연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네, 자연 속에서 아카시아를 따먹으면서 자유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진짜로 아이들다워 보이네요. 이번 코너는 환경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녹색 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녹색연합정책실장 윤상훈입니다. 오늘은 녹색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은 끊임없는 소비로 이루어집니다. 소비 활동은 생존의 절대적인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또 그만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요. 오늘은 가까운 곳에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실천의 하나로 녹색 소비를 추천해 봅니다. 환경을 생각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고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녹색 상품인지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녹색 상품은 보통 원료, 생산, 유통, 소비, 폐기로 이어지는 각 단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흐름을 최소화하거나 억제한 상품을 말합니다. 만들고, 쓰고, 버리는 과정에서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고 에너지를 되도록 적게 쓰고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오래 쓸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녹색 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 마크와 우수 재활용 마크, 고효율 인증제도,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에너지 절약 마크와 같은 표시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가 잘 되거나 화학적 표백제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꽤 있습니다. 동네 주위를 잘 살펴본다면 사용한 물건을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녹색 가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유기농산물이나 환경 제품을 전용으로 판매하는 생활협동조합 매장들도 있습니다. 항생제와 성장 촉진제에서 자유로운 축산물도 있고 천연 염색 의류와 면 기저귀, 건전지 없이 태엽을 감아서 사용할 수 있는 손전 등도 판매합니다. 이들 매장은 장바구니도 대여하고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환경을 위해 기부도 합니다. 요즘 설날이나 추석 또는 각종 기념일에 환경을 선물하자는 제안도 합니다. 기왕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선물로 한다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녹색 소비, 녹색 물품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꼭 필요한 제품을 고르거나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인체에 해를 덜 미치는 친환경 상품을 구입하는 것 등 녹색 소비는 우리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최근에는 환경 마크나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를 통해서 쉽게 녹색 소비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